자, 오늘의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자, 1번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산욕기 관리, 부만중 간호, 산정 관리. 정답은 당연히 산정 관리죠. 자, 그럼요. 이거는 산정 관리는 모성에게서, 모체에게서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태아에게서는 건강한 이제 태아를 분만하는 중요한 간호가 이제 산정 관리였는데요. 우리 그래서 적어도 산정 관리 언제 받았죠? 적어도 산정 관리는 20주 전에 받는다. 이 20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때는요. 태아의 확정적 징후, 임신의 확정적 징후가 뭐였죠? 그쵸? 태동, 태음, 태아의 심음 청취하는 거요. 이런 것도 이제 20주 경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반면에 산후 관리, 산욕 관리 이거는 또 어떤 게 중요해요? 분만을 하고 나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지 다음에 언제 내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6주까지 보자 했죠. 그래서 산후 6주까지 관리하자. 이 기간 동안에 통모교 금지, 성교 금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등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가해지는 명령 및 처벌 뭘까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요. 업무 개시하세요.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요. 우리 의료인,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은 누구죠?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은 의치한 조간이라고 했죠. 의치한 조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여기에 조무사 선생님이나 약사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가죠.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 하나 더 기억하자고 하면요. 우리 대부분의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시군구청장이 정답인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하거나요. 필수 예방접종 항목 관여하고 있었죠.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도 관여하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성매개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게 성매개 감염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하게 하는 실시권자이기도 했었고요. 모자보건수첩 발급하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었고요. 또 결핵 관련해서는요. 격리명령이나 이런 입원명령 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가지치기 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뇌척수에 위치하는 뇌의 부위는 어디죠? 이거는 쉽죠. 뇌척수에 위치하는 뇌의 부위는 당연히 지주막 하강이죠. 지주막 아래에서 강이 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액상 성분이잖아요. 얘가. 자, 그럼 문제. 뇌척수액을 뽑아낼 수 있는 검체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요추천자, 요추에 몇 번 몇 번? 요추에 3번, 4번에서 뽑아요. 그러면 뽑을 때 체위, 새우 등 자세, 뽑고 나서 회복하는 자세, 앙화위. 그럼요. 요추천자 하고 나서 뽑아낸 뇌척수의 검체는 냉장 보관했었나요? 아니죠. 실온 보관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중요한 것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뇌하수체 뭐 기억하죠? 뇌하수체 전엽, 후엽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었는데 후엽은 특히 두 개 있어요. 후궁이 있으려면 후궁이 사랑을 합니다. 누구랑요? 옥항상제랑요. 옥시토신 항인효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은 우리 소변량 조절해주는 놈인데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항인효 호르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옥시토신은 우리 자궁 수축하는 호르몬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또 뭐가 중요해요? 나머지에서 중요한 거 자, 시상하부 뭐 기억나죠? 체온 조절 중추는 네, 시상하부에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으면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있고 없고가 있죠. 이상이 있는 거 열사병, 이상이 없는 거 일사병. 둘 중에 흔한 거 뭐예요? 일사병은 정말 흔하죠. 열로 인한 손상 중에 흔하다. 열사병은요 흔하진 않지만 치명적이다 이런 거 얘기했고 땀 분비가 많은 건요. 둘 중에 얘가 땀 분비가 많아요. 얘는 땀 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자고 하면요. 자, 우리 연수를 볼게요. 연수, 호흡중추, 구토반사 관련되어 있는 거 연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4번 무색무취 약산성가스로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을 고르래요.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는 거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정답 이산화탄소, CO2라는 것도 같이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문제. 이 이산화탄소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군집독의 원인. 그 다음에요. 또 뭐 교토협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 분압 같은 또 볼 수 있는 검사 뭐였죠?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 ABGA라고 해서 폐의 능력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요. 또 뭐를 볼까요? 자, 여기에 나머지에서 중요한 거 오존. 오존은요. 무슨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됩니다.
실내 오염의 지표가 되고, 자, 오존은 또 어떤 지표가 돼요? 그쵸. 2차 대기 오염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죠. 자, 반면에 또 분변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장균 있어요. 자, 수질 오염 지표가 되는 걸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는 DO, 뭐 BOD, COD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DO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수질 오염의 지표, 용존 산소라고 해서요.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 DO 수치가 높으면 깨끗한 겁니다. 대장균은 분변 수질 오염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얘는 100cc당 100ml당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되겠죠. 자, 가지치기 얼마나 자주 해요? 검사? 매주 하는 거죠, 검사는. 자, 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감압병과 관련이 있어요. 얘는 특히 해녀병, 감압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합병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질소랑 관련 있는 거죠. 5번 1차 보건의료 접근 요소 중에 다음 설명하는 게 어떤 요인이 부족한지 고르래요.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는 노인이 진료 보고 싶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대요. 쉽죠? 지리적인 접근성. 자,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차 보건의료가 충족되기 위해서 4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접수 주지로 암기하자고 했죠. 접수했으면 그거 좀 주지. 접근성, 위해서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이 4가지가 1차 보건의료가 충족되기 위한 4가지 요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특히 주민 참여 같은 경우, 지리적인 접근성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봤지만 주민 참여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죠. 마을 건강원제도 이용하는 것들, 최근에 이제 국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가지치기에서 또 볼게요. 1차 보건의료가 대두된 이유, 인간의 기본권 중시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차 보건의료를 선언한 회의가 있잖아요. 알마타 회의 기억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5문제.